다음은 충실한 시민의식을 위한 양심의 형성 시간입니다. 2015년 미국 주교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가톨릭 신자로서 더 나은 세상 건설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안내해 주십니다. 이 시간 조민현 요셉 신부와 김선미 아가다 스녀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톨릭 애청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며 함께 우리가 공부해보는 충실한 시민의식을 위한 올바른 양심의 형성의 가톨릭 성서 모임의 김선미 아가다 수녀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는 그러한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사회적인 활동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의 원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지난 3주간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에서 경제와 노동을 공동선이라는 관점에서 보았고 오늘은 보조성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서로가 얽혀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삶이기 때문에 이웃에서 일어나는 일을 남의 일로 볼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돕는 데에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무질서하게 도와준다면 도움을 받는 개인의 인격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상위 단체나 국가가 개인이나 하위 단체를 도와줄 때 자칫 잘못하면 개인이나 하위 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도움이라는 것이 개인이나 하위 단체가 자신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는 파괴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이러한 단체를 국가나 상위 단체가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보조성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조성이라는 말은 라틴어 subsidium에서 유래하는데요. 이 단어는 로마 시대의 군사 용어로서 예비 부대를 일컬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에서 싸우는 부대를 유사시에 지원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예비 부대를 일컫는 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전투력을 지닌 부대라고 하더라도 어떤 군수 물자의 보급이나 예비 병력의 보충은 전투에 승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성이라는 말을 사회에 적용시키면 보다 큰 사회단체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보다 작은 사회단체에 취하는 보충적이고 응급적인 조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에 기초하여서 간추린 사회교리 185항에 보면 국가는 가정, 단체, 연합체, 지역단체들 요컨대 사람들이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고 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명을 불어넣는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여가, 직업, 정치단체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신장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조성의 원리는 그러니까 상위 질서의 사회는 하위 질서의 사회들에 대해서 도와주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개입해서 간섭하는 것은 보조성의 원리를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지원하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어떤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정에서 자녀가 할 수 있는 것을 부모가 나서서 다 해주거나 또 부모에게 다 미루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보조성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조성의 원리가 잘 지켜질 때
사회의 중간 단체들은 그들 고유의 임무를 다른 상위 단체들에게 부당하게 양도하도록 강요받지 않고 자신의 임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성의 원리가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 중간 단체들은 결국 상위 단체들에 흡수되거나 대치가 되어서 고유의 품위와 본연의 유치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보조성의 원리가 잘 지켜지려면 하위 단체와 상급 단체, 양측 모두의 어떠한 적절한 처신이 요청이 되는데요. 세상이 발전하면 더 발전할수록 더 큰 사회 조직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상황의 변화로 이전에는 소규모 집단이 수행하던 일을 지금은 대규모의 조직체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창의와 노력으로 완수될 수 있는 것을 개인에게서 빼앗아서 사회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은 학고부동한 사회 철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따라서 한층 더 작은 하위의 이 조직체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더 큰 상위 집단에게로 옮기는 것은 불의하고 중대한 해악이고 올바른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회 활동은 본질적으로 사회 구성체의 그 구성원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을 파괴하거나 흡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보조성의 원리의 실현은 먼저 국가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데요. 사실 국가의 목적은 공동선에 실현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고유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국민들의 모든 활동이 공동선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통제하고 돕고 또 조정하는 것이 국가의 특권이며 사명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는 국민들의 어떤 경제적, 정치적 생활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생활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보조성에 따른 공권력의 개입은 그러니까 사회 집단의 구성원들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돕기 위한 것이죠. 국가가 개인들에게나 집단들의 보조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조성의 원리는 상위 집단이 하위 집단의 기능을 제거하거나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과 도움을 통해서 하위 집단이 그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 우리 사회에서 보면 국가를 절대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 역사를 보면 특정한 집단이 국가를 내세우면서 개인들의 자율성이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개인이 국가를 위해 존재할까요? 국가가 개인과 가정을 위해 존재할까요? 어느 것이 맞을까요? 가톨릭 교회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개인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과 가정을 위해 존재합니다. 권력을 가지거나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공적인 보호를 받을 필요가 덜합니다. 이와 반대로 어떤 빈곤한 이러한 대중들은 든든한 재산이 없기 때문에 국가의 재산에 크게 의존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를 옹호함에 있어서도 국가는 특별히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궁핍한 사람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이런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오늘날 우리나라 모습을 보게 될 때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경제 분야, 교육 분야, 노동 분야, 문화 분야 이러한 분야에서 국가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망쳤던 대표적인 일은 교육 정책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장관들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교육 정책이 매번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바뀜에 따라서 기초 학력이 모자라는 이러한 대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이러한 폐단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로지 국가의 활동을 개인과 하위 단체를 위한 보조적인 역할에 한정하여야 하고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넘어설 때
국민들은 저항권을 행사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무시하는 전체주의 사회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가나 상위단체의 도움에 그저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그들의 뜻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이나 하위 단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하여는 정정당당하게 상위 단체나 국가의 도움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